오늘 함께 해주실 네 분을 소개합니다. 김은국 경기대 교수, 김영남 전 자유한국당 의원, 김주혜 변호사, 그리고 배승희 변호사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인도를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가요, 3박 4일 일정을 마치고 내일 새벽에 돌아옵니다. 일단 모디 총리가 주선해서요, 힌두교 최대 축제에도 갔다고 하는데요. 주요 활동 장면 보시겠습니다. 나마스테. 인도의 전통과 역사를 간직한 디왈리 축제를 함께하게 돼서 기쁩니다. 안데라 프라카시 나히지트 싹다해.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 이것은 오직 촛불의 힘으로 정의를 이룬 한국 국민들의 위대한 외침이었습니다. 오늘 등불을 밝힌 집집마다 여러분의 마음마다 락시미 여신이 찾아오시어 축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인도의 밤을 밝히는 수많은 등불들이 장관인 이 축제에서의 김정숙 여사가 왼손을 들어 보이는 것까지 보셨습니다. 지금 일정상을 보면요, 타지마할을 방문한 이후에 우리나라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요. 어떻게 보셨어요? 김주혜 변호사님, 특별히 이 축제에 김정숙 여사가 참석한 이유가 있나요? 네, 이 축제 이름이 디왈리라고 하는데요. 전통 축제이면서 동시에 굉장히 정치적 의미를 갖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힌두교 최대 축제인데, 이제 문제는 이 지역 자체가 그 힌두교도와 무슬림교도의 어떤 유혈 사태 이런 것들이 벌어진 지역이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 어떤 저런 등불을 띄우고 그 연등을 띄우는 그런 행사는 어떤 비폭력과 평화를 상징하는 이제 그런 측면도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김정숙 여사가 저기 지금 보면은 화면을 보면은 지금 연꽃을 들고 있죠. 저 연꽃 등불과 연등 5개를 이제 흘려 보냈는데 이제 이게 그 상류에서 이제 흘려 보낸 그런 등불과 함께 이제 합류가 돼가지고 저 네. 강을 가득 메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등촉 수가 작년에도 원래 17만 5천여 개로 기네스북에 등재가 됐는데 올해에는 더욱 많아서 33만 5천 개로 수놓은 굉장히 장관이 펼쳐졌다고 해요. 어쨌든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촛불 혁명과의 연계성 이런 것들을 가지고 좀 같이 의미를 부여하는 그런 측면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인도서 저 왼손 바닥을 들자 뭐 1만 명이 진짜 와 하고 함성을 질렀는데 네. 이제 그 전통 의상을 입고 또 왼손 바닥에는 전통 문양의 헤나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인도 문화를 어떻게 그 몸에 이렇게 좀 헤나를 통해서 장식을 했다는 것 자체가 인도 사람들에게는 이제 굉장한 친근감으로 다가오고 그래서 군중들이 이렇게 환호하며 호응한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네, 김정숙 여사의 개막식 축사도 한번 보셨었는데요. 김 의원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뭐 영부인께서 아주 신나셨네요. 예. 근데 그 축사에서 촛불을 언급한 게 과연 적절했는지는 매우 의문입니다. 이게 좀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면 명확하게 다가오는데요. 미국의 닉슨 대통령이 이제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탄핵 위기에 몰리자 이제 자진 사임을 하고 포드 대통령이 승계를 했죠. 근데 포드 대통령이 남의 나라 가서 연설을 하면서 닉슨의 사임을 언급한다든지 아니면 페루의 후지모리 대통령도 이제 연임을 하려다가 쫓겨났는데 후지모리 대통령의 후임 페루 대통령이 그와 같은 언급을 한다면 다른 나라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아, 미국이나 페루가 참 훌륭한 나라구나 이렇게 받아들일까요? 그래서 이거는 국내에서 뭐 정치적인 수사로서 사용하는 거야. 정치적인 입장을 고려해서 그럴 수가 있는데 외국 나가서 촛불 이야기를 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가? 저는 매우 의문입니다. 이 여사의 16년 만에 단독 해외 순방이기 때문에요. 상당히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그동안에 인도에서 보면은요, 허황우 기념공원도 착공을 하고 앞으로도 또 이런 순방이 이어지지 않을까 하거든요. 김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순방이 뭐 꼭 계속 이어질 것이다라고 보기는 쉽지 않고요. 왜냐하면 영부인의 그동안의 외교 활동이 사실 우리 그렇게 아주 관례화되어 있지는 않거든요. 네. 과거 16년 전에 이호 여사가 뉴욕을 방문했던 그런 사례 빼고는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잘못하면
과거에 뭐 한식 문제 뭐 이런 것처럼 형식만 가지고 실제 내용은 없어서 나중에 비판받게 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내실인 외교를 해야 될 거고요. 네. 특히 이번에는 이제 인도에서 이 부분에 대한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의미가 있었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저는 인도와 우리는 정말로 깊은 연관관계가 있다. 호황우 이제 공원이 이번에 조성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우리를 가족국가, 형제국가로 여기는 인도와 우리 대한민국의 그런 관계. 그리고 김정숙 여사가 촛불의 의미를 얘기했지 않습니까? 인도 마하트마 간디 이 비폭력 저항 운동 이걸 통해서 영국의 식민지에서 극복해낸 인도의 그런 사례들 그리고 인도의 대표 시인 타고르 시인이 우리 대한민국을 동방의 등불이라는 표현을 했던 것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평화로운 정말로 무혈에 피도 흘리지 않고 쓰레기도 없는 속에서 만들어내는 자랑스러운 민주주의 전통을 인도와 우리가 같이 교류할 수 있었던 것. 이런 촛불의 의미를 김정숙 여사가 저는 잘 설명했다고 봅니다. 네. 대한민국과 인도가 앞으로 가져가야 될 경제교류, 정치교류, 또 문화교류 이런 부분들이 이런 좋은 영부인 외교에서 이루어졌는데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잘 가다듬고 후속 외교관계 인도와 가졌던 경제관계, 정치, 군사외교 다양한 우리의 앞으로 해나갈 일들이 신남방 정책의 핵심 국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김정숙 여사의 순방을 계기로 해서 좀 더 네. 우리가 인도와 함께 더 많은 교류를 이루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좀 바라봅니다. 윤희상 선생 얘기부터 사실 그동안의 그림자 내조와는 좀 차별이 되는 행보를 가지고 있죠. 네, 배 변호사님. 네, 말씀하신 대로 인도라는 국가가 향후에 뭐 친중으로 갈지 친미로 갈지 그런 입장을 정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국가고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외교적으로 중요한데 다만 좀 아쉬운 거는 내실 있는 외교가 되려면 최정예 외교 전문이 같이 붙어서 이렇게 좀 해줘야 되는데 대통령 휘장을 가리지도 않고 어떤 전용기를 타고 가는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뭐 지상 의원으로부터 이제 실수로 이제 지적이 됐는데 그런 거 없이 좀 마무리가 됐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좀 외교적인 아쉬움이 있고요. 또 국내적으로는 지금 뭐 주식 시장이 거의 무너져 내리고 있고 또 취업률도 낮아지고 있고 굉장히 경제가 어렵고 IMF 이후에 최악의 상황이고 내년 경제도 어렵다는 되게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 좀 여사님께서 지금 뭐 축제 분위기라든지 뭐 잔치집 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과연 국민들에게 이게 공감이 되는 것인가 하는 점에 좀 의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좀 아쉬운 면이 있는 인도 방문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대통령을 대신해서 간 순방이라고 청와대에선 해명을 했었는데요. 어쨌든 김정숙 여사의 3박 4일을 저희가 짚어봤습니다.